고맙습니다. 네. 아니 이따 얘기할 때 해드려야 돼서 얘기할 때 이쪽에 또 네. 예. 예, 녹색정의당 부대변인 이세동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지금 22대 총선을 위해서 당내 비례경선 후보 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은 권영국 후보의 출마 선언이 있겠습니다. 권영국 후보의 출마 선언 이전에 지지 발언을 위해서 담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님과 임종린 화섬노조 파리바게트 지회장님께서 지지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서니까 많이 좀 어색합니다. 저는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의원으로 활동했던 단병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권영구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권영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권영구 후보와 한 30년간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때로는 동지로서, 때로는 노동자로서, 또 때로는 선후배로서 그렇게 소중한 인연을 이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권영국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권영국 후보를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기꺼이 추천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권영국 후보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심히 또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영국 후보는 변호사이기 전에 정말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누군가가 힘들게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있으면은 기꺼이 그 비를 함께 맞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힘들게 걸어가게 되면은 기꺼이 그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해주었던 사람입니다. 또 누군가가 힘들게 투쟁을 하면은 기꺼이 그와 함께 싸우면서 그 옆을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영구 후보야말로 이 시대에 진정한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녹색정의당 후보로 기꺼이 추천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국회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국민들의 환멸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국회가 아닌가 하는 이런 비애감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국회라고 하는 것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머리를 맞대고 밤새 토론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모습은 이 국회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권영국 후보야말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국회에서 사라진 노동의 가치와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시 중요한 의제로 살려내고 또 사라진 환경과 생태라든가 기후 문제 등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의제를 사회적 의제로 부상시켜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책적으로 대안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저는 권영국 후보는 기꺼이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 당원뿐만 아니라 우리 그 국민들께서도 권영국 후보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 임종린입니다. 저는 오늘 녹색정의당 권영국 비례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 제가 처음 입사한 회사는 파리바게뜨가 아니었습니다. 파리바게뜨에서 일을 하지만 파리바게뜨 소속은 아니었기에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이 많았지만 뭐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일하는 제빵사였습니다. 노동에 대한 개념도 없어 현장에서 부당한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라 노예니까 라는 자조 섞인 농담을 하고 넘겨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정의당 비상구를 만나며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노동자임을 알게 됐습니다. 노조가 설립되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가끔 있었지만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우리 제빵사들의 노동권을 위해 내일처럼 싸워주신 분들 덕분이었습니다. 권영국 비례후보도 그렇게 만났습니다. 22년 합의서를 지키고 노동권을 보장하라며 53일간 단식까지 한 그 투쟁을 할 때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의 대표를 기꺼이 맡아주시며 SPC의 법적 소송에 휘말리시면서도 흔들림 없이 더 강하게 투쟁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투쟁하며 노동조합 투쟁에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잊지 못할 감동적인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조용히 묻힐 뻔한 SPC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도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 얼굴을 익히니 여기저기서 권영국 후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무심코 SNS 사진들을 넘겨보다가 의외의 곳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여 피식 웃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권영국 변호사님이 안 계시는 곳이 어딘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네? 그렇게 노동과 인권이 필요한 가장 최전방의 현장엔 늘 권영국 변호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후보의 여러 슬로건 중 걸어온 길을 보면 걸어갈 길도 보입니다. 라는 문구가 참 마음에 들고 진정성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당이 힘들어지고 비난을 받을 때 노동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늘 제 곁에 노동으로 함께 투쟁하고 녹색정의당은 늘 제 곁에서 노동으로 함께 투쟁하고 있었고 노동이야말로 녹색정의당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정치를 앞세운 권영국 비례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구호들이야 참 많지만 노동만큼 내 삶에 내 피부에 와닿는 구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그 길에 권영국이 끝까지 함께하고 약자들을 엄호할 수 있게 이제 우리가 권영국과 함께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녹색정의당 비례후보로 출마하게 된 권영국입니다. 우선 출마 선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을 잠깐 소개를 하고 선언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봐서 오른쪽에는 작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산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 이동우 씨의 배우자이고 당시에 그 뱃속에 있었던 아들 주한입니다. 네. 방금 우리 파리바게뜨 지회 임종린 지회장은 인사드렸습니다. 네. 옆에 담병우 위원장 계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가까운 분부터 말씀드립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고 이한빛 PD 비정규직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던졌던 이한빛 PD의 아버님이십니다. 이용관 아버님이십니다. 옆에는
우리 발달 장애인을 아들로 두고 있는 김수정 님입니다.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시회의 수석 부지회장님이십니다. 최범규 지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은 제가 많이 인연을 했던 분입니다. 발전노조 역시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현재는 하청업체의 그 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계신 송상표 지부장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녹색정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녹색정의당 22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게 된 권영국입니다. 당 활동을 하기 이전에는 거리의 변호사로 더 친근했던 노동자의 벗이었습니다. 당의 현재 상황은 난국 아닌 어둠 그 자체로 보였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당을 지켜보는 것이 참 힘이 들었습니다. 정의당은 사라질 당이라고 도배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둘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려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진보 정치를 꿈꾸었던 우리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운 좌상이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사랑받던 정의당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정의당은 스스로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비정규직의 정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바라온 정의당은 노동자의 정당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의 문제를 끌어안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민원을 갖고 찾아가는 정당으로 비쳤습니다. 내가 몸담고 싶은 나의 정당이 아니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정당으로 비쳤습니다. 정의당은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바라본 정의당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집회 시위의 자유가 경찰에게 짓밟힐 때 선두에서 처절하게 맞서 싸운다는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원내 활동에 안주하는 정당으로 비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거리에서 정의당의 존재감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진보 정치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민변노동위원장에 처음 취임할 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현장을 중심에 두고 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권을 유린당하는 곳은 법정이 아니라 바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거리와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별칭은 거리의 변호사였습니다. 투쟁하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 동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울수록 위기일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재 권력과 자본, 사회적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이 우리 당의 존재 이유임을 분명히 하고 입만으로 떠드는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행동으로 앞장서는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겠다고 우리 자신부터 결심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 부부의 심기 경호를 위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와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민생과 경제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너무도 절박한 국민적 요구입니다. 녹색정의당과 저 권영국은 윤석열 심판 투쟁에 재민주 세력과 강고하게 연대하여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윤석열 독재 정권의 심판을 넘어서는 중차대한 사회 경제 문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다리가 끊어진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
지구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 대한민국의 소멸을 우려하게 만드는 저출산의 문제 등 사회경제 체제와 관련한 심각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핵발전 확대라는 시대착오적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서도 생태적 관점에서 가덕도 공항 건설을 인정하지 못하는 기후 시민들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해체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소수자들과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해 파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한 노동법 개정을 위해 투쟁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제도박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녹색정의당과 저 건영국은 노동과 녹색을 중심으로 독자적 진보 정당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거대 보수 양당 정치에서 소외되고 희생당하는 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정치에 환멸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주십시오. 내가 확신이 없는데 누가 우리를 지지하겠습니까? 절망을 걷고 희망의 깃발을 바로 세웁시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정치, 노동이 중심이 되는 정치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가까이 오시죠. 네. 차렷, 절. 네. 됐습니다.